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하는 법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고 있는 능력, 바로 상상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보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이미지, 그 비전은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현재의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대한 변화는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품은 선명한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20세기 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전파했던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 원리를 가르쳤고, 신비주의 사상가 네빌 고다드는 이를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단순히 몽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운명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꾸준히 상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담아 상상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삶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생각과 이미지의 힘을 이해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직접 창조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완벽한 상황을 먼저 창조하고 현실이 그 그림을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두려움, 실패, 혹은 거절의 장면을 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마음의 가위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그림이든 오려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그림을 오려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걱정, 결핍, 혼란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품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충실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상상력을 재정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설계하여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보기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선구자, 예술가, 그리고 영적 스승들에 의해 검증된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통제권을 쥐는 순간 당신의 외부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전 보드도 수시간 동안 반복하는 긍정 확언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상상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상상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상상력이 어떤 마법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대응의 영적 법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그림을 품으면 보이는 세계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가끔 일어난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현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도 무언가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내내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와 일치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마음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라는 말은 멈추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할 때 그것이 바로 시각화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당황스러운 순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을 때 그것 또한 시각화입니다. 당신은 이미 상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플로렌스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가볍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그 역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변화된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할까요? 그 이미지를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무에서부터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버전의 삶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그것을 이곳, 현실로 가져오는 다리입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면, 관계를, 건강을, 재정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SNS에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 잠들기 직전에 오직 당신만이 보는 그 내면의 이미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이고 그것이 바로 현실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청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네빌 고다드입니다. 그는 상상력에 대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 자신의 삶을 몇 번이고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네빌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가족의 연줄도, 변변한 학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플로렌스 스코블 신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것을 성경과 잠재의식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과 결합시켰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빌은 잠들기 전 고요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결말 속에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희망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암 속에서 살라는 것이었죠. 그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을 때 그는 손에 여권을 쥔 감촉을 상상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기회가 나타났고 그는 표를 얻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와 자신을 조율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렌스가 가르친 핵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쫓아다님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것이 됨으로써 현실을 창조합니다. 외부 세계를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단련해야 합니다. 네빌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의 상상력을 훈련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가능성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당신의 마음은 그 결과를 배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도, 특권도, 완벽한 배경도 없이 내비리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의도적이면 됩니다. 상상하는 것은 거짓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지금 바로 그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꾸준히 상상하는 것을 당신은 초대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당신은 증폭시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는 인물의 이야기로 이 진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J.K. 롤링입니다. 해리포터로 명성을 얻기 전 그녀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미혼모였고 우울증과 싸우며 집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카페에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창조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생생한 마음의 그림. 그녀에게 호그와트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생하고 일관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상세하게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의 외부 환경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해리포터를 그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고 단 한 곳의 출판사가 알아주기 전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무려 12곳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녀 내면의 현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갔고 전 세계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정말로 그녀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렌스가 말한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몽상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서 믿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그 삶을 위한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준비시키고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세상은 결국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과 온전히 조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과 조율하고 있습니까? 의심, 실망, 두려움을 마음속으로 리허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깊이 상상한 나머지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은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청사진입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것들이 당신이 사는 세상을 건설한다. 당신의 현재 현실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당신이 상상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한 모든 것의 가장 최근 결과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본 설정값으로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상에 반응하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당신 내면 상태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힘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의도를 가지고 감정을 담아 흔들림 없는 명료함으로 품기 시작할 때 당신은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 위해 증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상상하고, 이미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 후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감 넘치고 강력하며 사랑받고 온전히 조화로운 당신의 모습을 보기로 선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이미지를 품고 보호하고 물을 줍니다. 두려움이 그 이미지를 질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당신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은 그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엔지니어링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존재가 되는 기술입니다. 플로렌스는 이것을 영적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을 담아 상상하는 것은 형태가 된다. 그녀는 또한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는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것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리허설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면을 반복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삶과 일치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상상력을 지키고 다듬고 매일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의 창조적 힘입니다.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훈련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하거나 게을러서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거절, 실패, 실망을 리허설합니다. 마치 반복 재생되는 영화처럼 그것들을 틀어놓고는 내 삶이 정확히 그 에너지를 반영하는지 놀라워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것을 영적 법칙의 오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을 부여하는 모든 생각이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잡초를 심으면서 자신의 정원이 엉망인지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두려움에 빠져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성한 공간이며 당신의 패배가 아닌 승리를 리허설하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조화롭고 평온하며 강력한 버전의 자신을 상상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이미지를 더 자주 방문할수록 그것은 더 친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은 더 이상 환상처럼 느껴지지 않고 바로 당신 자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만약 그 에너지의 절반이라도 최고의 시나리오, 성공, 평화, 돌파구를 상상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망상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최고를 위해 준비하도록 잠재의식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전환이 당신의 자세를, 에너지를, 타이밍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의 모든 상황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 세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상상력이라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평생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상상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고 충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결코 땅에만 머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솟아오르도록 설계되었고 상상력은 바로 그 사다리입니다. 세상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감히 상상했던 사람들에 의해 변화해 왔습니다. 모든 발명, 모든 예술 작품, 모든 진보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기 훨씬 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먼 꿈이 아닌 당신의 일상 현실처럼 상상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어떤 외부적인 전략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실제 기억과 상상된 기억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적으로 주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잠재의식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걱정, 의심, 후회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 명료함, 그리고 평화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항상 작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더 강하게, 더 차분하게, 더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거절당하는 대신 환영받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과거의 공황 상태였던 곳에서 평화를 상상합니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서 풍요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비전을 단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그 내면의 이미지는 희망 이상이 되어 암이 됩니다. 이렇게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다르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은 당신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법 같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창조자이며 그 도구는 이미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에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동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을 당신이 의도적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마음가짐을 계속 가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동기부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통달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5분간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당신의 상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해 주십시오. 이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성장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하는 법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고 있는 능력, 바로 상상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이미지, 그 비전은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현재의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대한 변화는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품은 선명한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20세기 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전파했던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 원리를 가르쳤고 신비주의 사상가 네빌 고다드는 이를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단순히 몽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운명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꾸준히 상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담아 상상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삶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생각과 이미지의 힘을 이해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직접 창조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완벽한 상황을 먼저 창조하고 현실이 그 그림을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두려움, 실패 혹은 거절의 장면을 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마음의 가위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그림이든 오려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그림을 오려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걱정, 결핍, 혼란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품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충실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상상력을 재정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설계하여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보기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선구자, 예술가, 그리고 영적 스승들에 의해 검증된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통제권을 쥐는 순간 당신의 외부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전 보드도 수시간 동안 반복하는 긍정 확언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상상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상상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상상력이 어떤 마법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대응의 영적 법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그림을 품으면 보이는 세계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가끔 일어난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현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도 무언가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내내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와 일치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마음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라는 말은 멈추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할 때 그것이 바로 시각화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당황스러운 순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을 때 그것 또한 시각화입니다. 당신은 이미 상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플로렌스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가볍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그 역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변화된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할까요? 그 이미지를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무에서부터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버전의 삶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그것을 이곳, 현실로 가져오는 다리입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면, 관계를, 건강을, 재정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SNS에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 잠들기 직전에 오직 당신만이 보는 그 내면의 이미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이고 그것이 바로 현실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청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네빌 고다드입니다. 그는 상상력에 대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 자신의 삶을 몇 번이고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네빌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가족의 연줄도, 변변한 학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플로렌스 스코블 신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것을 성경과 잠재의식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과 결합시켰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빌은 잠들기 전 고요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결말 속에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희망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암 속에서 살라는 것이었죠. 그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을 때 그는 손에 여권을 쥔 감촉을 상상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기회가 나타났고 그는 표를 얻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와 자신을 조율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렌스가 가르친 핵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쫓아다님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것이 됨으로써 현실을 창조합니다. 외부 세계를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단련해야 합니다. 네빌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의 상상력을 훈련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가능성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당신의 마음은 그 결과를 배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도, 특권도, 완벽한 배경도 없이 네빌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의도적이면 됩니다. 상상하는 것은 거짓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지금 바로 그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꾸준히 상상하는 것을 당신은 초대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당신은 증폭시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는 인물의 이야기로 이 진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J.K. 롤링입니다. 해리포터로 명성을 얻기 전 그녀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미혼모였고 우울증과 싸우며 집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카페에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창조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생생한 마음의 그림. 그녀에게 호그와트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생하고 일관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상세하게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의 외부 환경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해리포터를 그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고 단 한 곳의 출판사가 알아주기 전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무려 12곳의 출판사로부터 거절당했지만 그녀 내면의 현실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 나아갔고 전 세계가 자신의 이야기를 읽는 모습을 계속 상상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세상은 정말로 그녀의 이야기를 읽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렌스가 말한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것은 몽상이 아니라 훈련입니다. 외부에서 보이는 것보다 내면에서 믿는 것에 더 큰 무게를 두는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느낄 때마다 당신은 그 삶을 위한 리허설을 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를 준비시키고 우주에 신호를 보내는 것이며 세상은 결국 그 신호에 응답합니다. 당신이 강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그것과 온전히 조율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오늘 무엇과 조율하고 있습니까? 의심, 실망, 두려움을 마음속으로 리허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너무나 깊이 상상한 나머지 친숙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무언가를 그리고 있습니까? 당신은 단순히 생각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창조자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상상력은 장식품이 아니라 바로 현실의 청사진입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말과 생각에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 그것들이 당신이 사는 세상을 건설한다. 당신의 현재 현실은 최종 결론이 아닙니다. 그것은 단지 지금까지 당신이 상상하고 받아들이고 허용한 모든 것의 가장 최근 결과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기본 설정값으로 삶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세상에 반응하고 어제와 똑같은 생각을 하고 똑같은 두려움을 느끼고 똑같은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그러고는 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지 의아해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것입니다. 당신을 둘러싼 세상은 당신 내면 상태의 거울입니다. 이것은 철학이 아니라 힘입니다. 당신이 의식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단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의도를 가지고 감정을 담아 흔들림 없는 명료함으로 품기 시작할 때 당신은 흐름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기 위해 증거를 기다립니다. 하지만 진정한 순서는 그 반대입니다. 먼저 믿고, 먼저 상상하고, 이미 그것이 사실인 것처럼 행동하면 그 후에 증거가 나타납니다. 아침에 일어나 자신감 넘치고, 강력하며, 사랑받고, 온전히 조화로운 당신의 모습을 보기로 선택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하루 종일 그 이미지를 품고, 보호하고, 물을 줍니다. 두려움이 그 이미지를 질식시키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서서히 당신의 행동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걷는 방식, 말하는 방식, 결정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세상은 그에 반응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긍정적 사고가 아닙니다. 이것은 내면의 엔지니어링입니다.
결과가 나타나기 전에 먼저 그 존재가 되는 기술입니다. 플로렌스는 이것을 영적 법칙이라 불렀습니다. 감정을 담아 상상하는 것은 형태가 된다. 그녀는 또한 말했습니다. 인간은 자신이 받는다고 스스로를 여기는 것만을 받을 수 있다. 이것은 비유가 아니라 정확한 설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오늘 당신은 마음속으로 무엇을 리허설하고 있습니까? 어떤 장면을 반복하고 있으며 어떤 감정에 먹이를 주고 있습니까? 그것들이 당신이 원한다고 말하는 삶과 일치합니까? 왜냐하면 당신은 소망하는 것을 현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기대하는 것을 현실로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당신의 기대는 당신이 상상하는 것에 의해 형성됩니다. 그러니 당신의 상상력을 지키고 다듬고 매일 그곳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리고 이 진리를 결코 과소평가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상상력은 당신의 창조적 힘입니다. 당신의 삶이 거기에 달려있는 것처럼 훈련하십시오. 실제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상상력은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책임이라는 것을 깊이 이해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악하거나 게을러서 상상력을 잘못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단지 그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최악의 시나리오를 상상합니다. 거절, 실패, 실망을 리허설합니다. 마치 반복 재생되는 영화처럼 그것들을 틀어놓고는 내 삶이 정확히 그 에너지를 반영하는지 놀라워합니다.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것을 영적 법칙의 오용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녀는 당신이 감정을 부여하는 모든 생각이 씨앗을 심는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잡초를 심으면서 자신의 정원이 엉망인지 의아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두려움에 빠져드는 공간이 아닙니다. 그곳은 신성한 공간이며 당신의 패배가 아닌 승리를 리허설하는 장소입니다. 당신이 조화롭고 평온하며 강력한 버전의 자신을 상상할 때마다 당신은 새로운 지도를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면의 이미지를 더 자주 방문할수록 그것은 더 친숙해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그것은 더 이상 환상처럼 느껴지지 않고 바로 당신 자신처럼 느껴지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지 않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상상하는데 얼마나 많은 시간을 썼습니까? 만약 그 에너지의 절반이라도 최고의 시나리오, 성공, 평화, 돌파구를 상상하는 데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이것은 망상에 빠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최악을 기대하는 것을 멈추고 최고를 위해 준비하도록 잠재의식을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전환이 당신의 자세를, 에너지를, 타이밍을 바꾸고 결국 당신의 인생을 바꿉니다. 플로렌스는 말했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바꾸라. 그러면 눈 깜짝할 사이에 당신의 모든 상황이 변할 것이다. 그리고 그 변화는 외부 세계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여기 당신의 상상력이라는 조용하고 보이지 않지만 강력한 세계에서 시작됩니다. 당신은 평생 그것을 사용해 왔습니다. 이제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할 때입니다. 당신이 의도적으로 상상력을 사용하기 시작하면 주위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에게 현실적이 되라고 말할 것입니다. 너무 기대하지 마라고 충고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진실은 당신은 결코 땅에만 머물도록 설계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신은 솟아오르도록 설계되었고 상상력은 바로 그 사다리입니다. 세상은 다른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을 감히 상상했던 사람들에 의해 변화해왔습니다. 모든 발명, 모든 예술 작품, 모든 진보는 그것이 눈에 보이게 되기 훨씬 전에 누군가의 마음속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상상력을 사용하는 것이 유치하다고 생각할까요? 그것은 유치한 것이 아니라 신성한 것입니다. 당신이 눈을 감고 원하는 삶을 먼 꿈이 아닌 당신의 일상 현실처럼 상상할 때 당신 안에서 무언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내면의 변화는 어떤 외부적인 전략보다 강력합니다. 왜냐하면 잠재의식은 실제 기억과 상상된 기억의 차이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당신이 반복적으로 주는 것을 받아들일 뿐입니다. 그러니 오늘 당신의 잠재의식에 무엇을 먹이고 있습니까? 걱정, 의심, 후회로 채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비전, 명료함, 그리고 평화로 채우고 있습니까? 이것은 항상 작게 시작됩니다. 당신은 다르게, 더 강하게, 더 차분하게, 더 확신에 차서 행동하는 자신을 상상합니다. 거절당하는 대신 환영받는 모습을 상상합니다. 과거의 공황 상태였던 곳에서 평화를 상상합니다. 두려움이 있던 곳에서 풍요를 상상합니다. 그리고 당신은 그 비전을 단 한 번만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살아갑니다. 결국 그 내면의 이미지는 희망 이상이 되어 암이 됩니다. 이렇게 현실이 바뀌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첫날부터 결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몸이 다르게 느끼기 시작할 것입니다. 당신의 에너지가 변할 것입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세상은 당신이 되어버린 그 사람에게 응답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마법 같은 일이 당신에게 일어났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이 마침내 진실을 기억해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바로 창조자이며 그 도구는 이미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이 메시지가 당신의 내면에 어떤 울림을 주었다면 거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감동이 사라지게 두지 마십시오. 오늘을 당신이 의도적으로 살기로 결심하는 순간으로 만드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면 이 마음가짐을 계속 가까이 유지할 수 있습니다. 단지 동기부여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한 통달을 위해서입니다. 이것은 5분간 기분 좋은 느낌을 갖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당신이 진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자신으로 거듭나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여정은 바로 지금 당신의 상상 속에서 시작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로 당신의 긍정적인 에너지를 표현해 주십시오. 이 지혜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시고 앞으로도 계속될 영적인 성장의 여정에 함께 하시려면 구독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세상을 밝히는 빛이 됩니다. 상상력이 현실을 창조하는 법 안녕하십니까? 지혜와 통찰의 여정에 함께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우리는 인간이 가진 가장 강력하면서도 가장 오해받고 있는 능력, 바로 상상력에 대해 깊이 탐구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눈을 감고 당신의 미래를 그려보십시오. 지금 당신의 마음속에 떠오른 그 이미지, 그 비전은 당신이 발딛고 서 있는 현재의 현실보다 훨씬 더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시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주의 법칙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일어나는 모든 위대한 변화는 단 한 가지, 바로 믿음으로 품은 선명한 그림에서 시작됩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의 상상력이 가진 진정한 힘입니다. 20세기 초 수많은 사람들에게 영적인 지혜를 전파했던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 원리를 가르쳤고 신비주의 사상가 네빌 고다드는 이를 평생에 걸쳐 증명해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당신이 그 힘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정확히 보여드리고자 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단순히 몽상을 위한 도구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 운명의 청사진입니다. 당신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꾸준히 상상하는 모든 것은 당신의 삶으로 끌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말하는 것을 얻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을 담아 상상하는 것을 얻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저 삶에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소수의 사람들, 생각과 이미지의 힘을 이해하는 이들은 자신의 삶을 직접 창조합니다. 그들은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그들은 마음속에서 완벽한 상황을 먼저 창조하고 현실이 그 그림을 따라오도록 만듭니다. 혹시 당신의 마음이 끊임없이 두려움, 실패, 혹은 거절의 장면을 재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이미 그것을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상상력은 마음의 가위다. 그것은 당신이 마음에 품고 있는 어떤 그림이든 오려낸다.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어떤 그림을 오려내고 있습니까? 만약 당신의 마음이 계속해서 걱정, 결핍, 혼란으로 돌아간다면 이것이 바로 당신을 위한 경고 신호입니다. 우리의 잠재의식은 당신이 품고 있는 이미지가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저 충실하게 반응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당신의 상상력을 재정비하고 마음을 새롭게 설계하여 빠르고 확실한 결과를 보기 시작하는 방법을 함께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론이 아닙니다. 지난 한 세기 동안 수많은 선구자, 예술가, 그리고 영적 스승들에 의해 검증된 살아있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에서 상영되는 영화의 통제권을 쥐는 순간 당신의 외부 세계는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비전 보드도 수시간 동안 반복하는 긍정 확언도 필요 없습니다. 당신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당신의 상상력이 지금 이 순간에도 쉬지 않고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 상상력은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가? 플로렌스 스코블 씨는 상상력이 어떤 마법적인 속임수가 아니라 대응의 영적 법칙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당신이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어떤 그림을 품으면 보이는 세계는 반드시 그것을 반영해야만 합니다. 그럴 수도 있다가 아닙니다. 가끔 일어난다도 아닙니다. 그것은 자동적입니다. 다시 말해, 당신은 항상 무언가를 현실로 창조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노력하지 않을 때조차도 무언가 일어나기를 그저 기다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에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24시간 내내 당신의 마음속 이미지와 일치하는 상황을 끌어당기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저는 시각화를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라거나 마음속에 그림이 잘 안 그려져요 라는 말은 멈추십시오.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당신이 혹시 잘못될까봐 걱정할 때 그것이 바로 시각화입니다. 지난주에 있었던 당황스러운 순간을 머릿속에서 계속 되감을 때 그것 또한 시각화입니다. 당신은 이미 상상하는 방법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당신의 선을 위해 사용하는 법을 배울 차례입니다. 플로렌스는 당신에게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가 아닌 당신이 바라는 모습으로 보기 시작하십시오. 그리고 스쳐 지나가는 생각처럼 가볍게 상상하지 마십시오. 온몸으로 느끼십시오. 그 역할 속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의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행동하십시오. 그렇게 변화된 당신은 어떤 모습일까요? 어떻게 말하고 어떤 생각으로 아침을 맞이할까요? 그 이미지를 굳건한 믿음으로 붙잡으십시오. 그러면 나머지는 잠재의식이 알아서 할 것입니다.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당신은 결과를 무에서부터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원하는 버전의 삶은 이미 보이지 않는 영역에 존재합니다. 당신의 상상력은 그것을 이곳, 현실로 가져오는 다리입니다. 직업을 바꾸고 싶다면, 관계를, 건강을, 재정 상황을 바꾸고 싶다면, 당신은 먼저 당신의 이미지를 바꿔야 합니다. SNS에 보여주기 위한 이미지가 아니라, 다른 사람 앞에서 연기하는 모습이 아니라, 당신이 가장 고요한 순간에 잠들기 직전에 오직 당신만이 보는 그 내면의 이미지를 말입니다. 그것이 진짜 당신이고 그것이 바로 현실의 청사진입니다. 그리고 만약 그 청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오늘부터 당장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진리를 온몸으로 살아낸 한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네빌 고다드입니다. 그는 상상력에 대해 말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해 자신의 삶을 몇 번이고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네빌은 카리브해의 작은 섬 바베이도스에서 태어나 젊은 나이에 뉴욕으로 이주했습니다. 그에게는 돈도, 가족의 연줄도, 변변한 학력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마음의 힘에 대한 깊은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는 플로렌스 스코블 신의 가르침을 접하고 그것을 성경과 잠재의식에 대한 자신만의 독특한 해석과 결합시켰습니다. 그가 사용한 방법은 이렇습니다. 네빌은 잠들기 전 고요한 상태로 들어갔습니다. 그는 자신이 원하는 삶을 단순히 보는 것을 넘어 이미 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는 결말 속에서 살라고 가르쳤습니다. 희망이나 노력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졌다는 암 속에서 살라는 것이었죠. 그가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비행기 표를 살 돈이 없었을 때 그는 손에 여권을 쥔 감촉을 상상했습니다. 배에서 내리는 자신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몇 주 지나지 않아 기회가 나타났고 그는 표를 얻어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어떻게를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결과와 자신을 조율했을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플로렌스가 가르친 핵심이기도 합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쫓아다님으로써 현실을 창조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바로 그것이 됨으로써 현실을 창조합니다. 외부 세계를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의 내면 세계를 단련해야 합니다. 네빌은 마치 운동선수처럼 자신의 상상력을 훈련했습니다. 그는 상황이 논리적으로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것을 더 신뢰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당신은 당신의 삶을 있는 그대로 상상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이 원하는 가능성의 모습으로 상상하고 있습니까? 어느 쪽이든 당신의 마음은 그 결과를 배달할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돈도, 특권도, 완벽한 배경도 없이 네빌이 해냈다면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저 의도적이면 됩니다. 상상하는 것은 거짓 연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미리 살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니 현실에 나타나기 전에 지금 바로 그 삶을 살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이 꾸준히 상상하는 것을 당신은 초대합니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투자하는 것을 당신은 증폭시킵니다. 아마 여러분 모두가 아는 인물의 이야기로 이 진리를 더욱 생생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바로 J.K. 롤링입니다. 해리포터로 명성을 얻기 전 그녀는 정부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미혼모였고 우울증과 싸우며 집 난방비를 감당할 수 없어 카페에서 글을 썼습니다. 하지만 그녀를 계속 나아가게 한 단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바로 비전이었습니다. 그녀가 창조하고 있는 세계에 대한 생생한 마음의 그림. 그녀에게 호그와트는 단순한 판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있는 생생하고 일관된 이미지였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상세하게 그것을 상상했기 때문에 그것이 그녀의 외부 환경보다 더 현실적으로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해리포터를 그저 쓴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그것을 보았고 단 한 곳의 출판사가 알아주기 전에 그것을 믿었습니다. 무려